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30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아침에 미국 시장 새벽부터 봤는데 애매모호하게 끝났어요. 정말. 그런 한국 시장이 가장 글로벌 시장에서 반등력이 좋고 가장 먼저 일타로 벌떡 일어나는 그런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시장은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크게 하락보다는 살짝 반등하면서 보합에서 찌글찌글하다 끝날 확률, 여전히 우리 태조 이방을 중심으로 한 개발 종목 중심으로 시장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번 한꺼풀 같이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 네, 금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그나마 다행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크게 폭락을 하다가 오늘도 좀 폭락을 할 줄 알았는데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의 모습은 폭락은 아니었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뒷심이 약한 모습이 나타났죠. 네, 막판에 올라오니까 또 갖다 쏟아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좀 올라오면 일단 팔고 보자는 세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오늘까지는 두들겨 맞을 것 같다. 항상 지난주도 그랬지만 올 화 터지고 수, 목 반등하고 금요일 찌글찌글 이런 모습 이렇게 끝나는 것이 요즘 최근의 대세인데 이번 주도 그렇게 끝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한국이 제일 먼저 글로벌 시장에서 이러한 약재에서 벗어날 듯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보는 핵심이죠. 네, 그 다음에 여전히 태조 이방원 이외에는 우리가 뭔가 정성을 관심을 쏟을 만한 그러한 섹터와 종목은 없더라. 이렇게 오늘 시장의 키포인트를 정리하고 하나 둘씩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은 하락했다가 보합했다가 다우는 플러스도 살짝 났었어요. 네, 그러다가 다시 폭락하는 이 장세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S&P도 살짝 한 번 정도는 플러스가 났었는데 이걸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끝난 유럽 시장은 영국은 0.7%, 프랑스는 0.83%, 독일은 0.16%. 생각보다 더 하락폭이 적었어요. 그렇죠. 어제는 아시아 시장이 좀 컸는데 니케, 항생 그런데 상해는 또 0.14% 오르면서 끝난 그러한 모습으로 끝났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좀 크게 맞았다. 호주, 그다음 인도 이런 국가들이 많이 터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아침 한국경제TV가 전한 글로벌 시장 키포인트를 한번 보면 미국의 8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2.9를 기록했다. 4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이 댈러스는 뭐냐? 주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많은 게 댈러스인데 여기도 제조업 지수가 12.9다. 경기가 안 좋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네요. 2년물 국채금리가 2007년 이후에 최고를 나타냈습니다. 네, 뭐 치고 2.34까지인가 3.33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단기 금리가 가장 패드의 금리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2년짜리가 3.4 얼마까지 치고 올라온 모습 네, 이런 것들이 좀 불안해하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드 커브가 지속적으로 역전이 지속되고 역전 이후 6개월 이후에는 경기 침체가 오더라. 이런 수학 정석이 공식처럼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6개월이 지금 이제 일드 커브가 마이너스가 되냐 3개월이 지났는데 올 4, 4분기 정도부터는 경기 침체 올 가능성 이 가능성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세계의 경제가 변곡점을 맞이했다. 투자 방법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네, 이런 부분은 정말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세계 경제의 변곡점, 투자 방법이 엄청난 변화, 뭔가 복잡하면서도 뭔가 변화가 필요한 그런 툭 던지는 말인데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될 의미 있는 그러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엘 엘리언이 더 매파적으로 연준이 변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변동성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커질 겁니다. 벨기에 에너지 장관이 에너지 가격을 안정을 못 시키면 끔찍한 겨울이 올 것이다. 장작을 패고 집에 문짝을 떼서 불을 켜야 될 그런 시절이 올지도 모르는 거죠. 아르테미스 1호 발사가 연기됐다. 관련주 움직임은 미미했다. 네, 달 탐사선이 있었는데 이것도 연기되죠. 보니까 아주 뭐 기술적 결함이 크게 나타나네요. 우리나라에도 캔커 에어로스페이스가 연결돼서 움직이던데 저도 굉장히 좋아해서 좀 가지고 있는데 오늘 좀 걱정입니다. 키방크가 석유화학 침체가 임박했다. 관련주 투자 의견을 하향했다. 석유화학 침체다.
경기가 침체한다는 거죠. 석유화학은 경기와 민감하게 움직이는 건데 석유화학의 침체가 임박했다는 것은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재건비액 1천조 원이 추산된다. 정말 하나만한 소리죠. 네, 진짜 하나만한 소리예요. 이 사람의 지금 판단 하나 때문에 지금 글로벌 시장이 이 고통 속에 들어가는데 이게 대통령이 계속 있어야 할지 저는 의문입니다. 네, 그만큼 국가 지도자의 판단력과 말 한마디는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입니다. 금일 달러 지수는 살짝 하락을 마이너스 0.04% 하락해서 108.77. 그러나 여전히 최근 시장에서 가장 높은 달러 지수. 그렇다면 나머지 통화는 전부 약세라는 거죠. 어제도 우리나라 1350을 뚫고 일어나면서 아주 경악, 비명 뭐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원화 약세.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우리만 약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만 뭐 크레딧 리스크가 있다든지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든지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미국을 제외한 전 국가가 다 약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같이 묻혀가는 거죠. 그 안에서 약세 강도가 어떻게 되냐 이런 수준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네, 위안화 6.9 다음에 엔화 뭐 138엔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약세가 이루어진 거죠. 그중에서 우리나라 약세 폭이 작지는 않습니다. 많은 축에 속한데 그만큼 우리나라 통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 유통이 되는 모습도 있고 다음에 중국을 대신해서 프락세지로 때리는 케이스도 있고 이러한 것으로 우리나라 통화가 많이 쓸려 들어간 면이 있기 때문에 경제 펀더멘탈에 비해서 수급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금일 WTI는 3.99% 상승해서 95.57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W 가격이 올라오네요. 그렇죠? 네, WTI가 올라오는데 일단 오펙의 증산에 대해서 좀 고개를 갸웃당거리고 다음에 이제 이란과의 이제 핵 협상도 좀 지지부진해지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또 겨울이 오고 있고 그래서 미리 좀 판매가 되고 좀 재고량이 좀 줄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미 금리 추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2년짜리 3.43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10년짜리 3.11. 네,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33bp. 얼마 전에 27bp까지 붙었다가 다시 벌어지는 그리고 2년짜리가 올라오면서 일드 커브가 이렇게 역전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어제도 7bp 10년짜리 상승했고 2년짜리 3.6bp를 상승했는데 10년짜리가 더 많이 올라갔는데도 2년짜리가 그 전에 더 많이 올라와서 역전되어 있는 상황. 역전이 되면 6개월 후에 반드시 경기 침체가 나타나더라. 반드시란 표현보다는 과거 케이스를 봤더니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나타나더라. 이런 염려감이 이 그래프 일드 커브 역전 속에서 숨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도 채권 시장도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 때문에 아주 혼돈의 시기를 보이는데 이럴 때 채권 시장으로 돈이 몰려 들어가서 이제 안전한 채권형으로 좀 들어가는데 이것도 그렇게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린 주식 시장에서 결판을 내야죠. 아직까지 주식이 베어마켓 랠리가 끝난 것 같지는 않다. 제가 봐서는 좀 더 한 번 더 올라갈 확률인데 그게 두 번의 기회가 있다. 그렇죠? 두 번의 기회가 있죠. 먼저 뭐 9월 2일 날 발표될 우리 이제 소비자 신뢰 소비 지수 받아서 저기죠. 물가가 아니라 그 사람 뭐 고용 지수죠. 고용 지수 죄송합니다. 고용 지수가 9월 2일 그다음에 9월 13일 날 CPI 물가지수 이 두 개의 고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고용 지수가 튼튼히 잘 받쳐준다면 뭐 금리를 더 올릴 확률이 있지만 고용이 좀 무너지거나 고용이 문제가 있다면 9월 22일 날 FOMC에서 75bp까지 올리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50bp 그렇게 또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갈 것 같고 CPI도 또 지금 뭐 제가 봐서는 파월이 8월 CPI를 본 것 같아요. 제가 우선 봤어요. 분명히 보고 크게 꺾일 것 같지 않으니까 한 방 미리 선빵을 날렸다고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다음 CPI는 크게 꺾이지 않을 확률 이런 것들을 다 가정을 해본다면 75bp 인상이 있는데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당분간 9월까지 큰 변동성 속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먹고 터지고 먹고 터지고 반복될 그렇다면 여전히 이 뭔가 빠른 개인 종목 순환매 장세, 잡주의 시대 이런 시대가 예상되는 그런 주식 투자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이어질 거로 시나리오적으로 예상은 합니다. 네, 애플은 1.37% 하락을 하면서 161달러 마감을 했네요. 테슬라도 284달러.
마이너스 1.14%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리비아 이게 살짝 올랐네요. 앞으로 자금 조달을 할 것이다. 뭐 채권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해서 이런 자금 여유가 생기고 좀 트이고 그다음에 자동차 생산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서 리비아는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07%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2.82, 아직도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얻어맞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저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반도체, 게임, 뭐 이런 SNS, 이커머스 이러한 성장주들은 당분간 건들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TSMC도 1.86% 하락했습니다. 83달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08% 하락, 57달러. 메타 플랫폼스는 0.91달러, 160달러. 노블록스도 0.39% 하락하면서 39달러, 40달러 무너져 있습니다. 항상 노블록스는 30달러 근처에 붙으면 사서 40달러가 좀 너무 파는 이런 전략도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비트코인 2만 달러를 회복을 했네요. 2만 158달러. 그런데 제가 이거 하고 또 보니까 또 2만 달러 무너져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일단 비트코인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자, 금일 시장 및 투자 전략 요약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70년대 인플레이션이 한 방에 잡히지 않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경우를 제일 우리 패드가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파월 의장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보인다. 연준의 그징금리가 인상되더라도 명목 성장률보다 더 낮았던 1970년대 물가는 둔화된 이후 재차 반등하는 현상이 반복되어 나타난 거죠. 그만큼 수요가 공급을 이기는 상황이었다. 공급이죠. 하지만 70년대 인구 구조는 지금과 매우 달랐다. 그 당시에는 젊은 층의 수요가 강했다는 거죠. 즉 수요가 공급을 압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비가 막 폭발하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도도 그때는 막 흔들렸습니다. 지금과 다르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물론 초강대국이었지만 지금처럼 초강대국은 아니었다는 거죠. 미국 영준이 70년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당장 모멘텀은 약하나 내년 이후 경기와 금융시장 안정성은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CPI를 확실히 죽여놓는 게 그 다음에 경제에 뭔가를 정책을 쓰고 전략을 쓸 때 더 확실하고 안전하게 기초가 튼튼한 모습으로 세울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나쁜 것 같지는 않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요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튼튼한 기반을 강하게 하면 장기적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가는 것이기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 이러한 시각이 시장에 차츰차츰 나타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파웰의 잭슨홀 그 학사를 조금씩 이해해가면서 그래 길게 보면은 시장의 CPI를 확실히 눌러놓고 하는 게 안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뭔가 정책을 취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일 것이다.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 글로벌 시장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폭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제 생각이죠. 1970년대는 명목 성장률이 기준금리를 이긴 거죠.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강한 모습이다. 지금도 명목 성장률이 기준금리를 이기는 그러한 시절의 모습이 왔는데 이제는 이게 엎어질 확률도 있는 거죠. 네, 지금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기준금리는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뒤집어질 확률이 있는데 70년대처럼 뭐가 뒤집어진 것 같으면 다시 살아나고 이런 과정이 또 나타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죠. 이제 글로벌 시장 과거와 같은 수요가 급격하게 나타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인플레이션에 사람들이 적응을 하면서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다. 오히려 경기 침체에 더 방점을 찍고 미국이 경기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 미국 시장이 애매하게 끝이 났죠. 플러스 전환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마팡 반등세가 무너지면서 아직도 시장에서 경계감이 강하게 나타나는 조정 장세가 오늘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오늘 한국 시장은 어제와 같은 큰 폭의 하락은 없겠으나 그렇다고 V자 반등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회복해 올라오면 매물 폭탄을 당분간 지속적으로 받을 거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매물 폭탄이 이어진 거죠. 어제 다행히 해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크게 매도에 나서지 않더라고요. 네, 코스피 같은 데 1,000억 정도밖에 팔지 않았고 또 코스닥은 매수를 사던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나라 시장의 바닥을 좀 지켜주는 게 아닌가. 오늘 가장 먼저 한국 시장이 돌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시장이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가장 회복이 빠르게 나타나는 강한 뚝심이 있는 시장의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어서
오늘 살짝 약보합이나 강보합 정도로 돌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 다음에 뭘 사야 되냐? 그나마 어제 무너지지 않은 것은 태조 이방원이더라. 네, 오늘도 태조 이방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태조 이방원을 들고 계신 분은 당분간 내리지 마라. 팔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반도체, 제약바이오, SNS, 이커머스, 게임 등은 당분간 매수보다는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이 부분은 바닥에 오더라도 당분간 발로 뻥 차고 바라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순환매, 우리가 잡주의 시대가 오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당분간 웅크리고 시장의 안정을 찾고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오기를 기다려야죠. 9월 2일 뭐 이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지수가 이제 실업률이죠. 실업률이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금리를 올리는 그러한 어려움인데 실업률이 살짝 올라가거나 금리 살짝 기스가 난다면 미국 시장은 금리 올리는 걸 좀 강도를 줄이죠. 횟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그러한 기대. 이것을 이제 연준 피벗의 모습이 변했다. 연준 피벗이 한번 쭉 올린다면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내릴 것이더라고. 연준 피벗. 피벗이라는 게 금리를 내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이 피벗의 속성이 좀 바뀌었다. 금리 향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연준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금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올리는 속도와 강도를 좀 줄이는 것이 연준 피벗이다. 이렇게 피벗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물가를 확실하게 잡고 가는 게 필요하다. 경제가 튼튼하다면 하지만 4분기 이후부터는 한 글로벌 시장의 모든 경기가 침체로 갈 확률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데 연준이 그걸 알고 미리미리 강하게 금리를 인상하면서 CPI를 잡고 그 다음에 나타날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전략을 쓰지 않을까. 짱구가 아니라면 그렇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한국 시장은 박스권 안에서 먹고 터지고가 계속 반복되고 태조 이방원 그 중에서도 또 몇몇 종목을 중심으로 압축되는 압축 포트폴리오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좀 전략을 세우면서 오늘 시장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즐겁지 않지만 즐겁게 잘 대응하는 멋진 화요일. 비가 또 추적추적 서울은 오네요.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환절기더라고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환절기에 목이 좀 부으니까 이게 코로나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우면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 감사합니다.